원래 순방에 비서실장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안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일본 떠나기 5시간 전쯤에 미국의 비서실장이 한다고 해서 다들 놀랐거든요. 네. 미국 가는 게 언제 정해진 거예요? 저희가 처음 접촉한 건 첫 번째 통상협상을 하고 난 직후입니다. 첫 번째 통상협상을 하고 나서 사실은 그 첫 번째 통상협상을 할 때까지 즉 우리가 3,500억 불을 하기로 한다. 여기까지 전까지의 프로세스에서 저희가 종교인들 뭐 기업인들 할 것 없이 미국과 선언받는 모든 분들을 다 만나서 협조 요청 및 지원들을 요청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되게 사실은 우리가 직접 아는 게 없어서 많이 좀 답답했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구조로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파트너들이. 그러니까 즉 USTR의 그리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통상교섭본부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상무장관인 러트닉이라는 분은 이제 투자라든지 구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센트라고 하는 장관은 우리의 기재부총리랑 이야기를 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루비오라고 하는 안보실장은 우리의 안보실장 또는 외교부 장관하고 둘 다 하시는 막강한 분인데. 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개별적으로 칸막이가 쳐져서 협상이 되는데 소위 정무라인이라고 하는 판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왜냐하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임기를 끝까지 하는 두 명의 저희가 사전에 본 두 명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가 부통령이고 또 하나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오늘 총리 우리 김민석 총리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부통령을 어떻게 좀 컨택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하. 그리고 비서실장은 내가 컨택해보겠다. 각자 카운터파트를 정해.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종합적인 그림을.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아이디어인데. 네, 그건 같이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했었고 그게 3주 정도 전이었습니다. 3주. 예, 그리고 그때 그래서 제가 당정대 협의회에서 8월 10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협의회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정책 결정권자의 통상교섭 이 첫 번째 협상이 끝나고 정책 결정권자와의 긴밀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 이렇게. 말이 그 말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가지고 네. 그게 비서실장끼리 만나러 간다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준비를 그때 진행을 했고 확정은 2주 정도 전에 됐습니다. 출발할 때쯤 정확하게 확정은 일주일 정도 전에 됐고요. 2주, 예, 그렇게 일주일 정도 전에 날짜는 정해져 있는 날짜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할 때 아까 이제 각 칸막이가 쳐져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루비오 국무장관 겸 안보실장이 굉장히 세게 나왔고 그러면서 다른 칸막이 쪽에서 했던 거 막 그거는 뒤엎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과 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루비오의 뜻이야?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본 뜻이 이거야?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루비오보다는 아마 방금 말씀하신 분은 러트닉이라고 하는 상무장관일 겁니다. 상무장관이. 그 파트는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실장이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루비오. 막 엎으려고도 하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뜻이 아니면 실무자가 지금 블러핑하는 거야. 외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칸막이를 다 통화를 하는 누군가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야. 또 러트닉이라는 분은 그 소위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문가 이렇게 계약하고 사람 압박해서 투자하고 이러는 원래 과거에 그랬던 출신 장관인데다가 소위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막역하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개별이 또 다 막역한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자기는 트럼프 뜻을 대변하는 걸로 말하지만 맞습니다. 실제는 자기 공을 세우려고 맞습니다.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걸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 뜻을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런 조정들이 이제 필요한 그 게 뒤에 있는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요거까지도 놀라운 발상이긴 한데 근데 그쪽도 필요가 있어야 그래 한번 만나자 오케이 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왜 오케이 한 걸까요? 그쪽도 나름대로 걱정들이 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러시아 그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보도들을 몇 개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면 비서실장으로 좀 곤욕스러울 수 외교적으로 문제 없을 정도로만 말해 주세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푸틴을 만나러 트럼프 대통령이 갔다 온 직후에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상과의 대화가 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근데 푸틴과는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는데 결과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과가 나쁘다면 이거는 이제 또 미국 입장에서도 곤란하다. 곤란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최근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 전승절 관련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모일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간다고 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의 니드가 좀 있었을 거다. 이번 협상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약간 패키지로 묶은 효과가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가면서 발생된 그렇죠. 효과가 네.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우리를 도와준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적 필요가 있어야 안 되겠다. 우리도 긴밀하게 그러니까 협상단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협상단이야 블러핑도 하고 뭐 우는 소리도 했다가 그러는 건데 그 뒤에서 차분하게 실제 챙길 사람 챙겨야 되겠다. 그게 이제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인데 우리 필요도 있었지만 미국의 필요도 있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리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고 루비오 장관을 제가 거론한 이유가 한미 동맹의 현대화 또는 뭐 전략적 유연성 유연화 이 요구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옆에서 대변인 계속 말리는데 계속 말씀을 하세요. 굳이 일부러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나중에 이 메시지가 전달되라고. 그 전략적 유연성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외교 근간이 한미 동맹이긴 하지만 중국과 절연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시거든요. 이 짧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우선. 우리 외교의 기본은 근간은 한미 동맹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다.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고 해야죠.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우리 레드라인이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만약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걸 요구하면 거절하고 돌아갈 생각도 있으셨던 거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협상을 앞두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루비오가 그렇게 강하게 나온다면 이게 루비오의 생각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 대상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비서실장으로서 그럼 주어진 임무는 뭐였습니까? 가기 전에 비서실장 당신 이걸 꼭 해내야 돼. 주어진 임무가 뭐였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채널이 되게 필요했고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건 부통령, 비서실장은 임기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다른 분들은 성과에 따라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본인도 그럼 대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분들 그래서 저 총리는 부통령이랑 커뮤니케이션 저는 비서실장과는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수지 와일스가 사실 좀 국민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한국군 참전용사입니다. 아버지가 한국군 제가 이제 그런 설득들을 했죠. 만나서 주로 나눈 이야기가 한국 전쟁이 우리 영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국 전쟁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경제 성장의 후가로 오늘 16명의 한국인 기업들이 여기 이 자리에 왔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계 아메리칸 미국인,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들은 200만 명이다. 이 사람 선거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매표가 얼마나 움직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력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본인하고 저하고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늘려서 40분 대화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이 교감할 수 있었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 아버지가 피로 지킨 나라인데 같이 지켜달라 이런 호소도 좀 해가면서 그날 대화를 할 미리 수 준비한 있습니다. 멘트들. 네, 다 준비해야죠.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혁명, SNS 정상회담 3시간도 안 남은 시점에 올라왔는데 미리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죠? 다들 놀랐죠. 놀랐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그 SNS 뭐라고 첫 반응하시던가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되게 의외로 담담하셔서 저희는 오히려 저는 생각해 보면 복귀해 보면 대통령의 그 담담한 모습이 더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보고를 드렸을 테고 다녀와서도 보고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대통령이 면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비서실장 만나고 비서실장 만나는 거 결과를 보고하셨을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더 여쭤볼게요. 근데 대통령이 이 숙청 혁명 SNS에 놀라지 않으셨어요? 네, 크게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 한번 트럼프 특유의 어떤 협상 기술로 이해하셨나?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론으로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도 현장에서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것들에 그렇지. 대해서. 근데 대통령께서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라고 판단하신 게 거의 다 맞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뮬레이션 해놓은 여러 상황 중에 하나였구나.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첫 회담 전에 취소해버렸잖아요.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원래 11시론이라고 12시 무슨 일이 있는데 11시에 무슨 일을 하는 걸 이 양반이 즐겨 하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리한 협상을 끌고 가고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런 게 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안 놀라셨던 거예요. 이번에도 11시에 갑자기 기자회견 잡아왔어요. 저희 면담이 뒤로 약간 밀려가지고 저희가 또 한국 언론에서 그게 또 무슨 일 아닌가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9시 반에 그런 SNS 트루스 소셜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진짜 근데 이제 전 그 실시간 봤는데 진짜 놀랐어요. 저는. 네, 아니, 뭔가 하긴 할 것 같았는데 그런 건 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청이라니. 저희도 많이 놀랬고요. 현장에서 당황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히려 담담하셨습니다. 네. 근데 왜 30분이나 정상회담 늦어진 거예요? 저는 그게 늦어져가지고 또 이게 사달이 났다 했는데 네. 왜 늦어진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미국 대통령 백악관 측의 요청이었고요. 그래서 예, 그쪽에서는 기자회견을 다른 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일은 워싱턴 D.C.가 굉장히 범죄에 안전해졌다는 일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인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사실은 일부러 그것도 뭐 협상의 여러 가지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속타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SNS 올라오고 네. 다들 놀라고 대통령은 안 놀라셨다고 하는데 스태프들은 다 놀라고 1시간 있다가 비서실장끼리 면담 뒤에 했다고. 잡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때 비서실장끼리 처음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인사말 말고 네. 공개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대다수 많은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말 그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압수수색은 이재명 정부나 우리 행정부가 주도한 일이 아닌 것을 SNS에 설명하고. 네, SNS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으면 안 되겠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에 관련된 일들은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국회가 결정하고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고난이 없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알았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요. 의뢰하는 얘기거니. 네. 그래서 사실은 나오기 직전에 이제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잠깐 사진에도 한번 찍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꼭 좀 보고를 해달라.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고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게 좀 마음이 그때도 뭐 사실은 불안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도 하셨겠지만 그 SNS에 대한 대화도 나누셨네 당연히. 물론입니다. 두 트럼프 번이나. 대통령이 오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게 아닙니다라고. 오해 좀이 아니라 오해입니다. 정확하게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도 저는 뭐 이게 물론 그게 거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불안한 그렇죠. 사람이었고 혹시나 그 기운으로 정상회담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래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잘 처리해서 넘어가야지. 그죠? 어쨌든 그런 정보를 전달했고 네. 그 비서실장이 알겠다고 잘 전달하겠다. 여기까지. 네, 잘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대통령 전 돌아와서 대통령한테 이 보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잘 전달했다고. 네, 이렇게 전달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게 아마 대통령께서 그 트럼프 만났을 때 메시지가 비슷하게 맞아요. 나왔던 압축돼 대목이- 있었지만 네. 간략하게 그런 내용이 네, 들어 있었고. 특별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메시지가 있었고 이번에 대통령이 사실은 많은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국가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비교적 비서실장은 배석을 거의 다 해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이번에 대통령은 정말 놀라운 집중력과 흡수력 그리고 그것을 재조합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이야기였습니다. 메시지가 써드려준 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게 그렇죠. 오늘 뭐 사실 김어준 공장장님도 여기 써준 건 있지만 이거대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트럼프는 더 안 그런 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분이 아니고 네. 근데 실시간으로 재조합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렇습니다. 다 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리딩 주도성을 잃지 않게 대화를 다 하셨고요. 비공개 오찬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통령의 제 느낌에는 약간 트랩들이 있었는데 그런 트랩들을 유연하게 다 제거하면서 대화를 즐겁게 이끌어 나가셨고 그래서 정말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신 회담이었다. 옆에서도 감탄하셨구나. 예, 저는 뭐 아주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각자 보고한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 매단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저거를 다 취합해서 이렇게 상반된 조명하는 보고도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상반된 보고 중에 엑기스를 뽑아서 재조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상대를 설득한 유효한 툴로 본인이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 자리까지 갔다면 그 능력이 있다고 봐야 물론입니다. 되는데 그 제가 이제 그걸 느낀 게 어떤 기자가 숙청 어떻게 할 거냐 걱정되지 않냐 외치고 처음 만났을 때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귓속말로 저 가짜 뉴스야. 백신뉴스라고 하죠. 예, 요거 영상 잠깐 보시죠. 근데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숙청. 그런 걸 가짜 뉴스라고 하죠. 가짜 뉴스라고 We're gonna 하죠. have a good meeting. We're gonna have a great meeting. 그러니까 저걸 보면 자신이 숙청이라고 썼지만 그게 가짜 뉴스라는 건 트럼프도 이미 알죠. 아는데 그 마가 세력이나 복음주의도 자기 지지 기반이니까 그래서 SNS는 해놓고 동시에 한국도 놓쳐서는 안 되니까 맞습니다. 한국 대통령한테 살짝 기뚱한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야.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순식간에 간파하고 정상회담 중에 똑부러지게 설명하니까 트럼프가 바로 받아서 루머지. 응, 맞아. 루머야. 하고 툭 정리해버리고 그래서 지지 기반인 마가 복음주의도 챙기고 한국도 챙겨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숙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 풀어주니까 고마웠던 거죠. 그때부터 분위기 급반전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잘 알고 있었고요. 또 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대화의 전체 맥락은 제가 볼 때는 공장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건데 충분히 배려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자기가 이렇게 했지만 배려해주고 본인의 공간도 만드는 아주 뭐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외교사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려운 숙제잖아요. 자기도 모든 정상들은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죠. 근데 그 숙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가이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마트 가이를 끝에 사실은 다 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대통령하고 두세 명 이렇게 네. 계실 때도 또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스마트 가이라고 이렇게 똑똑해 그거 맞아. 똑똑해 예, 의도 약간 이런 맞아. 반응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궁금했어요. 우리가 화면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본심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네. 아, 당신 잘했다고. 네. 내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어. 똑똑해. 네.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그 사실은 되게 모든 거를 흡수하고 모든 걸 다 리딩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그거 이렇고 저렇고 압박하는 실시간으로. 느낌으로 예, 그 대화에 다 나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쳐나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잘 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근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저 영상 하나 들어봐 주세요. 그 끝나고 이제 사인하러 가잖아요. 네. 이게 처음입니다. 끝날 때가 아니라 입구에 들어갈 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렇게 빼주는데 저기서 화면이 끝났는데 저기서 대통령이 앉지 앉지를 않았어요. 않아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상 만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외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빼주는 경우도 드물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감정이 확 드러나는 사람이라 안 빼주고 아예 안 들어오거나 안 빼주는데 빼주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빼주면 앉게 되잖아요. 그 다른 대통령들은 다 앉았거든요. 서서 서명하는 건 내가 처음 봤는데 네. 왜 저렇게 하셨대요? 대통령 뭐 제가 따로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출연하게 되면 여쭤보고 꼭 갖고 올게요. 물어봤어요. 예.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 모든 장소에서 의자 끝에 걸터 앉았고 허리를 그러셨더라고. 허리를 꼿꼿하게 꼿꼿이 서가지고. 사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상대에 대한 내가 예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본인이 당연히 이게 누구나 불편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의자 끝에 걸쳐 앉아서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는 모습이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셨고 동시에 그만큼 본인이 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보고요. 저기에서 앉지 않은 장면도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합니다. 저도 이건 한국적인 부분도 섞인 것 같다. 빼줬는데 내가 앉을 수는 없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꼭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사진 이거는 이제 우리는 못 봤어. 두 분이 서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떤 저게 상황이에요? 이제 그 옆방에 원래 이제 그 오벌 오피스라고 프레스 개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기자들 들어와 가지고 예, 예, 막 예. 질문하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드글드글한 장면. 네, 네. 그게 프레스 개글인데 거기에서 나와서 바로 첫 번째 방입니다. 그러면 바로 직전에 했던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 봐봐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틀어봐요 이렇게 하니까 저기 나오고 있는 장면이었고 그러면서 잘생기게 나오는데 뭐 이런 대화를 이렇게 이렇게 여유롭게 주고받고 그래서 대통령 표정이 밝고 보시면 네. 옆에 비서들도 웃고 있는 게 화면에 잘 받아 뭐 그랬더니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바로 프레스 나가자마자 이렇게 문 닫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첫 번째 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보면서 아주 좋았던 분위기로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 사진 띄워봐줘요. 이러면서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뭐 당신이 뭐 잘했다고 하던가 아니면 뭐 저 장면은요 무슨 장면이에요 저게? 태극기와 성적이 딱 중간에 있어. 그렇구나. 근데 너무 멋있어. 지금 너무 보기 좋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빨리 사진 와서 찍어 이렇게 말하는 빨리 장면. 사진 와서 그래서 뒤에 찍어. 사진사들이 막 달려와서 사진을 찍는 장면. 기분 좋은 거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비공개 회의 내내 저런 분위기였어요? 네, 저희가 의원외교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의례적인 만남이 있고 그렇죠. 상대국에 와도 네, 진심이 안 들어가는. 네, 근데 보통은 다 의례적입니다. 10개, 한 9개는 뭐 내가 또 볼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 10% 정도의 굉장히 밀도가 생기는 데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굉장한 신뢰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아마 서로가 오해가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적어도 다 없어졌고 굉장한 신뢰를 획득했다 이런 것은 확인했고 제가 저 오찬에 있었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데 할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하나만 공개하면 적어도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멘트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였는데 나는 진작부터 당신이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우들이 국내외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거들이 부정선거로 이재명 당선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재관리할 할 것이다. 그거를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는데 중간에 뭐 좀 더 그럼 이제 본의 아니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소개 중 내용 중에 우리 대통령께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 테러의 경험이 그렇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그랬더니 그러냐 그랬더니 뭐 그런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두 번째는 우리 둘 다 최다 득표의 경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화당 우리도 민주당 사상 최다 득표였고 저기도 공화당 사상 최다 득표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난 당신이 진즉부터 된다고 난 듣고 있었다 이런 게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그런 대화의 인간적인 교감들의 단면에서 이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되게 사적인 대화들을 소개한 거니까요. 이런 장면에서 굉장히 밀도 있게 가까워졌겠구나 이렇게 추측하실 만한 장면들이라고 봅니다. 비서실장끼리도 혹시 그 이후에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아껴야 되는 것이 그래요? 제 이번에 뭐 아까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주역이고 저는 이제 엑스트라인데 자꾸 제가 신스틀러처럼 돼서 저는 이제 좀 다시 엑스트라로 좀 포지셔닝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장끼리는 앞으로 소통하기로 한 거죠, 계속. 네,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어땠어라고 평가하신 게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제 뭐 대통령 다음 날 아침에 보통 이제 정상회담이 저렇게 끝나고 나면 네. 비서실장한테 고생했어요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으시게 다른 일을 바로 지시하셨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네. 혹시 가장 만족스러운 대통령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편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이 회담의 끝에쯤에는. 그러니까 물론 다 배려하고 긴장감 있게 하셨겠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정도까지 말해도 되는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점. 그러니까 대통령도 신뢰가 생긴 점도 저는 매우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네. 그 선을 확인한 거구나. 네, 네. 그거 중요하죠. 이번에 새로 발견한 대통령 면모가 있습니까? 이번에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말 한 번 잘못하면 나라가 흔들흔들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실은 정상 간의 통화를 언론에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상자들과. 근데 저희가 G7 가기 전에 네.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의 첫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에 대한 뭐 이런 평가들을 그렇지, 했는데 우려, 네. 걱정. 제가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한테는 저는 절대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상과의 대화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정말 자신감 있고 잘 리드하십니다. 물론 다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유연하게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그런 면에서 G7 가기 전에 전 절대 걱정 안 한다. 오히려 잘하고 오실 거다. 그리고 외교에 되게 적합하다 이런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 이 오해를 못 풀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아무리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오해보다는 빨리 풀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2시간 만에 오해는 풀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바쁘시니까 분기에 한 번은 나와주셔야 되는데 분기에 한 번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 본인의 목표는 뭔지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 텐데 그 직전에 가시기 전에 그 하고 많은 인재들 중에 왜 강훈식을 비서실장으로 택하셨을까 물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 물어봤어요. 뭐랍니까? 그냥 짧게 웃으면서 네. 일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 목표는 뭐예요 이 정부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거고요. 대통령의 뜻을 잘 대변하는 겁니다. 제 목표는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분기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걸로 알겠고요. 네.